39도선 어쩌면 앞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까요? 그동안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변화되어 왔습니다. 휴전선은 38도선과 다르지만 38도선을 기준으로 여전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하지만 이제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직 한 놈만 노린다. 미국의 국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AI 산업의 추격이 매우 무서운 게 현재 중국의 상황입니다. AI 바이오 산업은 이미 미국인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을 위협합니다. 윤리적 여부를 떠나 다양한 생물학적 실험이 가능한 중국은 비교적 민주주의적인 서방 국가들보다 어떤 분야에선 생명공학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태아복제, DNA 편집 기술 등에서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 분야입니다. AI 산업, 양자 컴퓨터 분야만 정복하게 된다면 어쩌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노화에 대한 문제까지도 말이죠. 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분야의 특이점이 발생할 경우 인간의 수명은 상당히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누가 이 인류의 기술 진보의 특이점을 먼저 선점하느냐, 먼저 점령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 앞으로 어느 나라가 세계 제1위의 패권을 독점할지 결정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오직 한 놈만 팬다. 즉 중국만 견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일 것입니다. 유럽의 문제는 프랑스에게 패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는 마크롱 대통령과 복원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만난 후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프랑스군을 중심으로 한 군대 파병론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의 안보를 프랑스에게 넘겨주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중동의 문제는 터키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다시피 하고 있죠.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시아는 일본에게 넘겨주어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쓴맛을 본 미국이 과연 일본을 정상국가화하여 군사강대국을 만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해군은 부분적으로 일본 자위대에, 육군은 한국에게 일임하되 북한 문제 해소가 제일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이죠. 중국을 현재 견제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인 미국은 하루속히 한반도 문제를 매듭지어 대중국 견제 전략 하나에만 집중해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39도선은 앞으로 거대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국제적인 자본이 모일 곳으로 거론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9도선과 휴전선 DMZ 사이는 세계적인 국제 투자자들의 돈이 모이는 지역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런 의견을 말하는 인물 중에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투자 거물로 알려진 짐 로저스입니다. 그는 월가가 인정한 투자계의 거장으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평가됩니다. 그는 39도선 이남에 위치한 휴전선 일대 지역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는 휴전선에는 향후 항만과 도시 개발이 진행됐을 때 주변에 인구 수억 명이 사는 동북아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DMZ, 휴전선 일대의 항만 조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은 한강하고 강화도 북부에 위치한 황해도 연안군 일대 혹은 김포 파주, 개성시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아우르는 거대 항만도시가 어쩌면 휴전선 일대에 만들어지게 될 비전을 그는 보았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죠. 휴전선은 현재 재래식 화력이 집중되어 인구 2천만이 넘는 수도권에는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방 조치 등이 일어나서 휴전선 부근 북한 지방에는 막대한 투자 개발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 개성공단 금강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죠. 현재 김정은이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은 39도선 이북 지역입니다. 평양 원산갈마, 삼지연 리조트 단지 등입니다. 반면에 39도선 이남에서부터 휴전선 사이까지는 아무런 개발을 거의 이뤄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강산 관광단지라든가 개성공단 일부 송전탑 시설 등의 경우엔 아예 폭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9도선 이남 지역을 현재 공백 상태로 두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향후 미북 간의 대화가 오고 가게 될 경우 인구 2천만이 넘게 사는 휴전선 부근 서울 수도권 지방에 위협이 되는 휴전선, 이북 39도선 이남 지방에 대한 물리력 철수 조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9도선 이남 북한 지방에 대해 아예 오픈을 해라라는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남한 지방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비슷한 사례가 개성공단의 사례입니다. 개성공단 일대에는 수도권을 겨누는 물리력이 존재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철수를 했죠. 개성공단의 존재로 인해 수도권 서북쪽 지방의 안정성이 확보되었고, 이로 인해 인천공항 등 신시가지 개발, 파주 신도시, 일산 개발, 한강 신도시 개발 등이 안보 리스크를 낮추면서 개발이 가능했었던 부분적 배경도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39도선 이남의 무력을 대거 39도선 이북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남한 지방 전역의 안정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물리력이 휴전선이 아닌 북중 접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는 압박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짐노저스의 말대로 휴전선 지역 DMZ 지역에 항만도시 등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 유력한 장소는 한강하구 일대, 개성 연안읍 강화군 일대를 아우르는 경기만 북부 해안지대에 평택 진앙에 준하거나 그 이상 되는 거대 항만도시를 예측해 볼 수 있죠. 39도선 이남 지방의 북한 지방엔 금강산 개발, 개성관광, 개성공단, 해주공단 같은 남한의 생산시설 및 관광시설이 재가동되며 미군 부대 혹은 유엔사가 진입하게 되고 현지 통화화폐를 미국 달러화 혹은 원화로 통용시키는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평양은 39도선에 걸쳐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 이남 지방은 39도선 이남 지방이 많아 대동강을 경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39도선 이남 지방이 선개방, 비무장화가 이루어지고 전체 지역이 비무장지대화되어 유엔사가 통솔하는 구역이 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미 간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분명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이며 한반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 후에 대중국 견제 전략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일당 독재 체제인 북한 정권은 미국에서 설득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 지방이 개방될지 우리는 지금부터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남북 간의 급격한 갈등이 일어나 급진적인 북진 통일론이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내에서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서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전쟁 없이 북한의 비핵화, 일부 지역에 대한 비무장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러시아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가자와 서한 지구를 거의 대부분 병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한국도 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으나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 와중에 자신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고 또다시 언급하면서 미북 간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 다다른 지금 한국은 연기가 자욱한 길로 진입한 상황이지만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될까요?